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돈 세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추 5분 돈구멍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은 코인 한번 해보려고요. 코인. 네. 저는 사실 코인 투자는 부정적이에요. 코인 투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이게 코인은 가치가 아무런 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가격이 오르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원 김씨 그거 네. 모으죠. 이상한 디지몬 카드? 뭐 있잖아요, 저기. 유의한 카드. 유의한 카드. 아니, 그 비싼 건 얼마 한다고, 한 장에? 와, 10만 원도 넘어. 진짜 비싼 거는 막 몇십만 원 하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유의한 카드 한 장이 10만원 넘어, 20만원 넘어가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거는 찬반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들끼리 거래하면 거래되는 거야. 그죠? 그거는, 야, 그게 틀렸어. 맞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할 건 아니에요. 심지어 유의한 카드는 뭐 거래량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되어 발행량이? 있어요. 발행량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 그렇지. 있지만 이론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비싼 거고. 그래, 한정판이라고 해서 비싸긴 한데. 사람들이 모여서 음. 이거는 원래 가격이 있지만은 음. 그래도 희귀한 희소성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50만 원에 사고 팝시다. 다 같이 믿으면 다 같이 맞아요. 50만 원에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그 종이 쪼가리, 심지어 그 공장에서 맘만 먹으면 몰래 한정판이라고 했는 걸 몰래 막 5배, 6배 찍어낼 수도 있는 건데, 도 불구하고 그런 건 우리간에 이제 믿음이고 약속이니까 거래가 돼. 그래서 한 장에 10만원씩 파는 걸 가지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가졌다. 블록체인 어쩌고저쩌고. 그 기술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코인이 몇 천만 원에 거래되고 이런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데 사람끼리 그냥 약속해서 거기에 자산의 가치를 저장해서 우리는 디지털 금처럼 하자. 오케이. 그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실제로 가치를 담고 저장하는 수단이 되니까. 그런데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화폐의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가격이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뭐 테슬라를 이제 코인으로 살 수 있고,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되고, 네. 그런데 결제가 되는데, 그 결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은 뭐에 연동을 하냐 하면, 1코인으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1코인을 환산을 해. 가격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아무튼지 간에 결국은 달러나 또 결국은 원화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한들 얘가 가치가 변화할 이유는 없다는 거. 예를 들어 내일부터 스타벅스 커피에서 돼지고기를 이제 받겠다.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로.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올라가야죠. 왜? 스타벅스가 지원을 하니까. 뭔 지원을 해? 그냥 스타벅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돼지고기를 갖고 오면 이걸 현금처럼 바꿔주겠대. 심지어 지금 돼지고기 가격에 연동해서. 그렇다고 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리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올라갈 일은 없지만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에 건물 가치가 약간 상승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브랜드 가치 조금 더 얹어주자 해서 올라갈 요소가 있죠. 돼지고기에? 말하면서도 이상한 말을 하는 생각이 이거는 왜 돼지고기에 스타벅스의 가치를 얻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입점한 건물조차 그거는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니까 그렇지, 돼지고기를 받기 시작한다고 해서 돼지고기의 유동성이 충분해졌다 해요. 스타벅스가 돼지고기를 받아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스타벅스에서 충전해주는 그 포인트 있죠. 그것도 가치가 올라가야 돼. 1대1이잖아요. 1대1. 그리고 돼지고기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지? 뭐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그러면 한 근에 10,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냥 정확하게 형성이 되는 거네 정도지. 돼지고기가 이제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되겠네? 돼지고기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는 아닐 거라는 거죠. 맞아. 그 코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화폐가 아니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거는 아까 유의형 카드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치가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거. 디지털 금으로 본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코인의 문제는 코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의 문제예요. 거래소.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핵심이 거래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코인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당장에는 하신다면 좀 피해야 될 것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래소 이슈. 요즘에 거래소 사기 많잖아요. 뭐 TV나 인터넷에서 본 거 많죠. 네. 9월달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 등록해가지고 거래하게 하겠다. 이게 이미 뉴스에서 봤거든요. 많이 봤죠. 특근법 하면서 9월 24일까지는 거래소 안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계좌를 받아야지만 되도록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장 큰 이슈는 은행으로부터 그걸 받으면 그럼 안전하냐?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 거래소 안에 우리가 돈을 넣으면요, 이 돈은 어떻게 보관이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돈을 받았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거래소에 돈을 받았다? 내가 거래소야. 그럼 이 돈으로 제가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해도 돼요. 물론 법인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이건 횡령입니다. 맞아요. 내가 횡령했으면 어떻게 네. 돼요? 철컹철컹. 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회사를 차려가지고 횡령을 할 수 있는 돈이 막 1,000억대, 2,000억대, 막 조 단위가 넘어간다. 까짓거 철컹철컹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사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 돈을 별도의 기관에다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뭐 예탁결제원이나 아니면 별도로 보관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어. 받는 순간 딴 데다 맡겨야 되니까. 아니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굴리겠다 하는 건 예적금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굴리다가 빼돌렸다가 잘못했어. 은행이 망해. 그러면 예금자 보호를 해줘요. 맞아요. 그런데 이 거래소라는 곳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나오지도 않아 있어요. 그래서 특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객의 자산과 코인 거래소의 자산을 분리해야 한다 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합쳐서 뭉뚱그려서 보관을 해도, 그랬다가 법인이 뭔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고객들 맞아.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은 걸 빌딩을 샀는데 이게 잘못됐어. 1,000억짜리 빌딩인 줄 알고 샀더니 이게 100억짜리야. 그래서 손해를 봤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돈 돌려주세요 하면 아 죄송해요. 받긴 했는데 돌려줄 돈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열받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걸어야죠. 민사소송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거죠. 거래소에 돈을 맡겼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채권 채무 관계에서 민사소송인 거예요.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근데 이 친구가 아 미안하다 진짜 갚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러면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거 끝이에요. 지겠지. 빌려간 친구가 질 텐데, 그러면 법원에서 야 돈 갚아 하고 끝이죠. 맞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뭐 갚아? 없으면 못 갚아요. 미안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 사기쳤다. 이 자식이 나한테 돈 빌려가 놓고 사기쳤다. 근데 그 사기의 중요한 요건이죠.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가 있었냐. 그거예요. 그거를 입증해야 돼. 이 거래소가 우리의 돈을 거짓말해서 띵땅 쳐갈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냐를 입증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늘 그래서 사기꾼들이 골고 피해가잖아. 처음에는 맞아요. 돈을 돌 줘요. 찔끔찔끔. 거래소 사기꾼들이 다 처음부터는 돈 받아가지고 줘.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줘. 그리고 잠적해버려. 사기로 걸었더니 저희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걸 못 갖춘 거래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내 돈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빠이빠이.